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혹시 모를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거절의 죄책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는 따로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투와 대화법만 바꾸어도 인생이 편해지고 누구에게나 당당해집니다. 흥분하지 않고 품위 있게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심리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은 감정을 억누르고 무심코 웃어넘기는 행동을 하진 않으시나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무력함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며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태도로도 충분한 반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대화의 비결은 짧게, 그것도 되도록 아주 짧게 딱 부러지듯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면서 먼저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됩니다. 물론 장황하게 늘어놓는 부연 설명이 아닌 15초 안팎의 짧지만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에게 발언권을 넘겨야 합니다. 결국 화술의 승리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효과적으로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대화 테크닉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지시를 내릴 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신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할 의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합리함을 강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리한 지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끔은 다그치는 말투도 무기가 됩니다. 능숙한 대화 테크닉을 가진 사람은 논리적인 결함이 드러날 것 같을 때 빠르게 다그치듯이 말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말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도 중요합니다. 빠르게 말하되 너무 고개를 돌릴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대방이 말을 따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낯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언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통해 상대방과의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협상을 전제로 대화를 나눌 때 반드시 반론을 제기하되 흥분하지 않고 냉정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확실한 자기 주장은 근거를 제시하고 침착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며 말싸움식으로 반대 의견을 고집 부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적인 성향이나 흥분하기 쉬운 성격을 고려하여 반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논리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허점을 가볍게 지적하는 질문 형식의 반론 기술도 유용합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표정과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절을 할 때 상대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거절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할 때에는 싫다는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와 같이 살짝 역제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찮은 부탁을 받아야 할 때는 불쾌한 표정을 지는 대신에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을 할 때에도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시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지식을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잘 모른다는 것을 들키지 않는 한마디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싶었을 뿐인데요와 같이 말함으로써 상황을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은 좀 더 확실히 해두려고 물어본 것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필하고 싶은 이미지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라면 지난 몇 일 동안 영어 공부를 소홀히 했어. 오늘은 꼭 해야겠어와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컨대를 사용하면 머리가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잘 정리하는 사람은 능숙한 스피커로 여겨지며 지적으로도 영리해 보입니다. 이야기가 복잡하더라도 결론이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주면 상대방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한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100%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화의 효과를 높이려면 상세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단어를 다르게 선택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달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오랜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이며 아직 이를 터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면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 보인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는 것이 오해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감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지식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를 인상 깊게 하려면 뛰어난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속 깊고 진중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다면 본인은 유행에 관심이 없으며 고전과 클래식 등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에 조예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으면 주변 사람들과 차별화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넓고 얕은 지식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대화 테크닉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는 대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말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심리적인 기술 중 하나로 리딩이 있습니다. 리딩은 말 그대로 상대를 이끌어간다는 뜻으로 회의나 대화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현명하신 여러분은 아마 이 의견에 찬성해 주리라고 믿습니다만 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상대방이 쉽게 동조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데이트나 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시작에서 리딩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쉽게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동조하게 되어 긴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작은 일에 과도한 분노를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더워서 불평하고 추운 날씨에는 추워서 불평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푸념과 불평을 늘어놓는 행동 또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참을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표정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칭찬을 받았을 때 느긋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조금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해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생활에서 인내심을 어필하는 것이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할 때에도 내 안에서 웃는 표정을 보여주면 분위기가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웃는 얼굴은 상대방도 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할 때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부탁을 먼저 하고 거절을 당했을 때 본래 준비했던 작은 부탁을 하여 협상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큰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들 정도로 큰 부탁을 하면 운이 좋으면 들어줄 수도 있고 만약 거절당했다면 작은 부탁을 하여 결국에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아하게 양보하는 태도는
상대방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어른과 아이의 팔씨름 정도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손을 들어버리는 여유를 보이면 상대는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며 양보한다면 상대는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며 크게 한 방을 먹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대화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안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안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게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이나 협상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는 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하지만 우아하게 물러설 때는 아는 것도 지혜로운 대화법의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한 대화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더 큰 책임을 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실제로 우수한 인재로 거듭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회조차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